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고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 업무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증인 선서와 업무 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상수도 사업본부장 신민영, 경영부장 강홍관, 급수장 한승환, 시설부장 오세구, 대한민국사업소장 홍순상, 생산금융사업소장 정호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영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신민영입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열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 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홍건 경영부장입니다. 한성환 급수부장입니다. 오세국 시설관리부장입니다. 홍순삼 해야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호교 천상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세출 예산 현황, 2021년도 주요 성과 및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일반 현황과 5페이지 세출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 성과는 다음에 나오는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5개 분야로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은 현재까지 회화계통 산업로 구간 3.5km, 천상계통 종가로 구간 5.7km 부설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산업로 구간 5km,
종가로 및 북부순환도로 구간 6.5km 부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3년 1월까지 복선화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배수지 정설 사업은 지난해 2월 착공하여 올해 8월 구조물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고 현재 공정률 82%로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동면 일원 송배수관 부설 사업은 은편, 이전, 만화리 일원의 송배수관로 18.1km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 착공하여 올해 6월 배수지 시험 가동 및 배수관로 배수본관 통수를 완료하였고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의 효율성, 안전성, 신뢰성 향상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유수율 목표는 88.1%로 8월 말 기준 86.9%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노후관 교체, 누수 수리, 불용관 정비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유수율 제고 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단계별 노후 배수관 정비 사업은 울산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32.5km의 노후 배수관을 정비하였고 향후에도 유수율 제고와 경영 개선을 위해 연차별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블록 재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 1월 착공하여 지난해까지 중남구 블록 28개소 중 6개 블록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10월 7개 블록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동구 북구 블록 4개소에 대하여는 올해 7월 3개 블록에 대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송수관로 밸브 및 변실 정비 공사입니다. 회화개통은 지난해 6월 공사를 준공하였고 천상개통은 올해 1월 착공하여 올해 말 준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노후 및 고장 계량기 적기 교체는 올해 교체 대상인 9,217개의 노후 고장 계량기 중 9월 말 기준 8,832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유량계 교체 공사 및 유량계 교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스마트 유량 수압 감시장치 설치 공사는 총 사업비 10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올해 9월 유량계 및 수압 감시장치 설치 11개소, 노후 유량계 교체 3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3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미터링 구입 설치 공사는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1차 911개소, 올해 9월 2차 799개소에 대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배수지 수질 개척기 설치 공사는 방어진 배수지 등 배수지 20개소에 다항목 수질 개척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서버 및 원격 감시 제어 구축부터 31페이지 염소 재투입 설비 설치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및 편의 시책 제공입니다. 먼저 상수도 미공급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는 2012년부터 2035년까지 총 6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 외곽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42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두서면 보관리 3개 마을 97세대에 대해 3.39km의 배수관 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상수도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수돗물 안심 확인제 운영으로 올해 9월 말까지 215건의 수돗물 무료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계량기 성능 검사는 검침량에 대한 수용과 이의 제기에 따라 계량기 고장 유무를 검사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 말까지 123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자녀 이상 가정 및 기초 생활수급자 요금 감면입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세자녀 이상 가정 6,600여 세대에 대해 11억 1,900만 원을 감면하였고 기초 생활수급자 1만 5,600여 세대에 대해 15억 3,5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한 엄격한 수질 관리입니다. 먼저 원정수 검사 항목 확대입니다. 수돗물 안전성 확대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질 감시 항목을 확대하여 올해는 원수 117개 항목, 정수 221개 항목에 대해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급수 과정 및 수도꼭지 수질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급수 과정별 27개 지점, 수도꼭지 112개 지점에 대한 수질 이상 여부를 검사하여 검사 결과를 언론 보도와 상수도 사업본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수돗물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상수원 상시관리 강화입니다. 조류경보제를 운영하여 조류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연댐에서 관심 단계로 이에 반영되었으나 정수에서는 조류 독소와 냄새 물질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입니다. 방사성 물질 수질 검사는 원정수에 대해 10개 지점에서 10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수돗물 정수에서는 단 한 차례도 검출되지 않아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순서에서 손정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본부장님 비롯한 상수도 가족 여러분들 1년 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되면 항상 행감을 하고 있는데 행감의 목적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방향이 옳은지 아닌지 서로 의논해서 시민의 세금이 좀 더 전락되고 시민에게 더 큰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개선하는 게 그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시각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그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 느끼는 걸 우리가 다 시의원들이 다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나타난 결과로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러분의 정책에 대해서 판단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시 상수도 천상과 회화정사는 고도정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용전에 그 수중에 잔존되어 있는 냄새 물질이나 농약류, 용존, 중급수 등은 일반 그 수질 처리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도 정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는 지금 울산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누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회화 정수리 접수당에 제가 답변드리겠네. 오존 처리하고 플러스 활성탄 합창 처리로 이렇게 고도 처리하고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오존 처리는 뭐 수중에 기체상 오존을 이렇게 주입하는 방법을 이렇게 어항에 쉽게 튀어가지고 공기를 주입할 때 이렇게 기fu 발생하는 그런 방식인 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오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물질 중에서 산화력이 가장 강한 물질이라고 예, 보시면 알고 됩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화제가 녹아 들어가는데 용존은 우리는 다시 수중에 용존되어 있는 다양한 유해 물질을 산화시켜 무해하거나 그렇습니다. 또는 정금수의 경우는 산화대가 덩어리가 되면 제거하기 쉬워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다른 물질로 변화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활성탄 흡착지로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활성탄 흡착지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 아시죠? 활성탄 흡착의 기능은 1g당 표면적이 운동장 몇 개 정도 될 정도로 표면적이 큽니다. 따라서
미세한 물질도 우리가 다 잡기 위해서 활성탄 여과기를 흡착 처리하면 네. 오존지에 의해 유해 물질 잘게 부서져 있거나 무해져 네. 있거나 네. 색출된 물질을 다양하게 흡착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걸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이 흡착질을 갖다가 지금 다시 재활용했습니다. 왜? 너무 가격이 비싸고 전략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 세척했습니다. 그 과정이 아주 기술을 요한다는 걸 아시죠? 네, 맞습니다. 재사용하는 이 세척제를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위탁 처리하고 있고, 아니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244억 원을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비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해서 내려오면은 활성탄 재생 시설을 회화 정수장에 설치를 해서 잠깐만요. 네. 우리가 흡착제를 재활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네. 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네. 흡착제가 비싸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 간장을 담그면 숯등의는 우리 간장의 숯하고 비교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흡착제가 예, 똑같습니다. 그죠? 네. 똑같은 효과인데 네. 간장이 담으면 그냥 버리면 되지만은 네. 이게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걸 재활용할 수밖에 없고 몇 번을 이렇게 재활용하는데 네. 그 쓰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다양한 그게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게 뭐 인천에서 사고 났던 우리 깔따구 유해충 뭐 잔존되어 있는 냄새를 다 제거 못하고 뭐 등등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 부분은 짧게 설명드리면 인천의 깔따구는 흡착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유충이 거기다 알을 낳아서 그런 겁니다. 아니 유충도 물론 방충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사고가 여러 가지 뭐 방충 이렇게 망이 절차가 제대로 안 돼 있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었지만 사실은 수질의 안에서 자체의 흡착지 관련돼 가지고 인천과 똑같이 우리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나는 일어났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걸 잠시 설명드리면은 아니요 일반 저도 여러분들 이 사항이 돼 가지고 저도 몇몇 분은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들어본 바에 의하면 단순하게 유충이 그 살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정수 처리 과정에 흡착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했다는 게 가장 큰 그거랍니다.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은 그 일반 사여가 뒤에 오존, 후오존이 들어가고 후오존 다음에 활성탄 여과입니다. 후오존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오존 과정 다음이 활성탄 여과지다 보니 거기서 3일 과정을 후공정에서 이 유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 저희도 이번에 작년에는 천상, 올해는 회화해서 완전 밀폐로 유충이 절대 유입이 안 되도록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고도 흡착지를 갖다가 여과지를 침전지와 여과지를 통과한 시점이 이때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한 번 더 설명. 침전지를 통과하고, 네. 그죠? 네. 침전지와 여과지를 통과한 이 시점에, 그죠? 네. 고도 정수 처리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그 뒤에 붙었습니다. 아니죠. 우리 지금 시스템이 이런 걸로 가고 있는데, 예. 해정수장 아닙니까? 여과지 후단에다가 오존 처리를 먼저 하고 오존 처리 다음에 활성탄 흡착지 기능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여과지를 통과한 물에 대해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여과지 그러니까 통과한 고도 물에 정수 처리가 여기 요 시점에 활성탄이 출시된 거 아니에요. 지금 잘못하고 계신다, 본부장님은. 제가 잠깐 아니, 그러고 난 뒤에 이 물이 정수지로 가고 정수pom프로 이송되어 오는 거지. 이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흡착지가 재세척되어 있던 흡착제가 재활용 기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우리도 가끔가다 일어나고 있고 몇 번의 사고가 있었던 걸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흡착지가 여러분들이 위탁하는데 그게 100%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처리돼 가지고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검수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처리 과정에 이게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 상수도 본부에는 사실상 고도 정시 처리를 하면서도 고도 정수와 관련된 전문가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고도 정수장에 인천시나 다른 시도가 채용하고 있는 것처럼 고도 정수 전문가를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도 정수 처리 전문가라는 별도 없고요. 그게 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저 정수장 운영 관리사 정부에서 이제 자격을 주는 그 자격이 이제 1급, 2급, 3급 이렇게 3급 등급으로 있습니다. 그 자격을 갖고 있으면 상수도에 정수 처리하는 그 자질이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자격이기 때문에 그 자격 관리자를 저희들이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도 정수 처리가 우리는 지금 실질 전문가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 자격을 가지고 이게 그 복잡 다란한 이 시설을 운영해 왔다는데 저는 조금은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른 인천이나 그 사고가 터졌던 인천이나 다른 데는 고도 정수 관련돼 가지고 전문가를 이렇게 자물고 하든지 영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고도 정수 처리장의 활성탄 흡착 공정은 GAC라고 해가지고 그 한 단계 더 높은 우리가 생물 활성탄 흡착 공정을 즉 쉽게 말해 BAC라고 방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 그 방식을 쓰고 있습니까? 정철 사업소장님 어느 방식 쓰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BAC하고 GAC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제 BAC는 미생물을 활용해 갖고 하는 그런 처리 방식이고요. 생물 활성탄 흡착 공정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활성탄 흡착 공정만 쓰고 있는지. 활성탄 흡착 공정이 똑같은데요. 다 아니요,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그 운영 방식을 달리하면은 BAC가 되고 GAC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제 GAC를 하고 있는데 GAC는 그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전문가가 활성탄을 재활용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재세척해가 쓰는 거 하니 활성탄이 100% 완벽한 기능을 이걸 만드는 방법이 그죠? 생물 활성탄 흡착 공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걸 하고 있긴 있는데 하고 있어요. 있는데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 기능이 100% 완벽하게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냄새 가끔가다 이물질 나타나고 몇 년 전에 사고 났던 그런 사고도 나는 겁니다. 그건 배화정사업소장이나 천상사업소장이 현장의 이걸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과 깊이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몰라요. 다만 사고가 난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왜 이렇게 났을까? 우리가 어떤 공정이 어떻게 단순하게 고도 청결이 하고 있다는데 그 고도 처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그 형식대로 하고 있어요. 흡수탄, 활성탄 흡수탄 하고 있는데 지금 방법을 생물화학 활성탄으로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아주 서툴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위원님, 그 BAC하고 GAC는 그 활성탄 흡착기 운영 관리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GAC를 하는데 이거 GAC는 그 활성탄 흡착기 흡착된 물질을 역세척을 해서 빨리 떨어내는 이제 2일이나 3일 만에 한 번씩 역세척을 해서 하는 거고 BAC는 그 이제 활성탄 미생물을 키워서 미생물이 흡착을 할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미생물을 갖다 키우는 게 생물화학 활성 흡착탄입니다. 지금은 상군에 수질 연구소가 있죠.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질 연구소 자체 두고 있다 아닙니까? 있죠. 거기에 이걸 수질을 관리하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 있는 이런 제대로 된 걸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공정을 관리하고 수질을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전문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겼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부회장님 말씀드리면 잠깐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좀 네. 지금 네. 앞으로 이제 우리 방구대 안각과 보존을 위해 사연댐 원수보다는 낙동강물을 더 많이 모아야 되는 아마 처지야만 노력합니다. 내년간은 우문댐 물이 완전히 확실하게 정리될 때까지는 그렇게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수질이 안심하고 시민들이 완전하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정도의 완벽한 기능과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공정 과정에 이런 전문가를 이렇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수돗물에 한번 깔다고 발생한 적이 있었죠. 수돗물 깔다고는 저희 시에서는 나가지 않았고 인천에서 나간 겁니다. 아니 그건 2020년에 나왔고요. 네. 2020년에 저희 시에서는 나가진 않았고 네, 맞아요. 깔다고가 이게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정수로 나가지 않도록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거는 보는 차이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이고 네네.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아니고 네. 깔다고 방충망 통과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네. 지금 다른 시민은 도로 처리 운영기의 전문가를 갖고 있어요. 다 채용하고 있어요. 저희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 했다든지 공부를 안 해서 전문가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한다면 이건 좀 문제입니다. 왜? 그동안 관행에 저정해 있어가지고 당연하게 물만 이렇게 모두 정수 처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질의 수돗물 내려보낸 물의 체중이죠. 품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중과합니다. 수질 연구소에서 사실상 이 문제를 좀 짚어주고 잡아야 되는데 그 인력이 지금 없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시설도 지금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는 게 문제고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 네네.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는 2002 사고 터지고 나오고 난 뒤에 체질을 정립했다는 것은 대부분이 안 했어요. 똑같은 공부를 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요. 한번 우리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좀 연구도 좀 하고 한번 살펴보고 그 보고서를 보고 한번 새롭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꺼내주시고요. 그다음 한 가지 또 부회장님 저기 추가 질의하시죠. 15분 하셨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민영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리도 간부 공무원님들 현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업용수로서 참 이래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빈틈없이 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원수 관리도 중요하지만 특히 정수 고도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 또 과정까지 또 이래 공급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이래 상수도 관로라든지 정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 네. 지금 울산은 참 사인댐 물 문제가 지금 십수년째 지금 이래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국보급인 사인댐 상류 지역에 방구대 안각화가 있기 때문에 정말 보존 문제도 좀 시급합니다. 해서 물 문제도 시급하고 그래서 방구대 안각화 보존 문제는 또 대안으로 사인댐의 수문 설치로 일단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하게 되면은 하루에
수량이 한 4만 9천 톤이 이 부족 물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부터 이제 상수도 수문 설치 사업이 또 추진이 되게 되면은 그 부족한 그 물량을 어떤 식으로 수급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해야댐하고 사형개통 양쪽으로 지금 원수를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족 시에는 낙동강 원수가 들어오는데 올해 2021년의 경우에도 방구대 안각화가 물에 잠긴 것은 잠시이고 그 방구대 안각화 밑으로 53m 수준 밑으로 계속 사형댐을 유지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그렇지만은 그런 물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거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작년보다도 비가 좀 더 온 것도 있지만은 갈수기 그러니까 3월 정도까지 낙동강 원수가 유입이 되고 연중 해야댐 개통 부분이 주댐이 되고 그다음에 사연댐 개통이 주댐보다 약 한 2만 톤 적게 생산하는 다음 순서로 그렇게 생산하고 있으며 사연댐 또 상류에는 대곡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곡댐과 연계해가지고 사연개통은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연중 저희들이 원수 수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고 만일에 부족 시에는 사연개통도 낙동강 개통에서 물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방구대 안각화 부분을 수입 그 밑으로 유지하면서도 문제없이 저희들이 1년을 잘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튼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대비의 만전을 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양댐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원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물 부족하면 낙동강 그 물을 우리가 또 받아서 원수를 받아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낙동강 원수보다도 그래도 우리 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또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게 또 시민들에게 또 좋은 수지를 제공한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질에 관한 우리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가을수기 때 보면 댐에마다 이 조류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상수원 그 조류 경보제 발령 시에 조류 독소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낙동강과 금강에서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00배 강한 마이크로시스틴이 고농도로 검출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마시거나 물놀이 할 때 이 물질을 흡수하게 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간 독성을 비롯해 신경독과 알츠하이머 등의 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고 농도는 1494.39 ppb로 미국의 음용수 기준은 물론 물놀이 활동 기준 20 ppb보다 246배나 높다는 환경단체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20일에는 낙동강 물로 재배한 상추에서도 1kg당 67.9 마이크로그램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으며 이 농도는 몸무게 30kg의 초등학생이 하루에 상추잎 3장만 먹어도 WHO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혀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낙동강에서는 이토록 위험한 독성 물질이 고농도로 검출되었다는데 우리 시 상수원에서 검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정수장으로 유입될 경우 제거는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조류
조류 번식은 기온과 부영양 물질이 서로 작용되어야 조류가 번식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그 낙동강에서도 조류가 번식하는 것은 6월부터 한 10월 사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동강 원수를 3월까지 유입하고 그 이후에는 자체 수온으로 지금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의 낙동강 그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 일이 이제 사실은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현재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환경부 감시 항목으로 마이크로시스텐이 추가된 이후 조류독소 4종에 대해서 원수와 정수를 갖다가 철저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수 수질 기준은 1ppb인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상수 원수나 그다음에 정수에서도 단 한 차례도 마이크로시스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해앗댐 원수나 그다음에 해앗댐 정수, 사인댐 원수나 사인댐 정수에서 원수에도 마이크로시스텐이 불검출, 정수에도 불검출.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거는 이제 이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부산이라든지 대구처럼 바로 취수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연중 원수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저희들은 낙동강 물을 3월 이전에 취수하고 그 이후에는 취수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조류가 번식하는 시기가 겹치지 않아서 유입될 이유가 사실 없는 상황이고 보다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네. 유입이 됐을 경우에 예. 우리 정수장에서 제거할 그런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능한지. 예, 만일 유입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고도 처리, 그러니까 그 오존 플러스 활성탄 여과지를 통과했을 경우에는 완벽하게 제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또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우리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재무제표 자료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2020년하고 2019년 루베당 요금이 2019년에 비해서 떨어졌고 또 루베당 단가도 2020년에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현실화율도 이제 지금 반대로 이제 더 높아졌겠죠.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여기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거기 핵심은 원수 구입량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낙동강 원수 지금 저희가 구입비가 결정적입니다. 아, 네. 이게 연동을 해서 우리가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요금이? 수익과 결손 부분을 저희들이 다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금하고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요금은 계속 같은 요금으로 거의 나갑니다. 요금은 지금 톤당 얼마씩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가정용 같은 경우? 판매 단가가 지금 현재 가정용은 686원으로. 지금 이게 평균 원가인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나온 자료는 그러면 평균 요금 이게 일반용 가정용 다 평균화해서 루베당이 지금 이렇게 요금을 반영을 해놓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원수 구입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게 움직인다는 거죠. 대신에 이게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원수 구입비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지금 요금은 부과하는 요금이 안 바뀐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 비해서 원수 구입비가 얼마냐에 따라 요금은 변동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2012년 이후로 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거는 맞는데요. 네. 제가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 요금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2010 원가율은 원수를 구입을 하니까 구입량에 따라서 원가는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가 부담시키는 요금은 픽스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 그게 요금 내용은 일단은 전체 산정하는 기준이 원가 들어오는 양
우리 저 강수량의 증가, 그래서 낙동강 원수를 우리 구입해오는 양의 증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는 원가 개념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보면 2019년도에 849.481원이었습니다. 루베당 요금이. 근데 2020년에 보면 834.09원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디 연동이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왜 바뀌느냐. 이거 그날 그 해에 그 강우량이 증가되는 바람에 45억 원 정도의 원수 구입을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었던 그런 효과입니다. 지금 이게. 예. 그 금액 이 변동은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그러니까 혼돈이 좀 저도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평균이지 않습니까? 예. 자, 총 그 부과한 금액 나누기 물량 했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그렇게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량이 흔들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해가 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 관망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매년 평균 관망 사업에 얼마 정도를 지금 투입을 하고 있죠? 아니면 2020년만 딱 짚어서 2020년도에 우리가 관망 사업을 이렇게 투입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단계별로 상수도관 정비 공사로 해서 매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20년도는 저희들 일단 28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건 정비 공사 비용이고 예. 그 관망 블록 그것도 다 포함.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유수율을 높여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이 다 총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따로 통계를 지금 뽑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보면 연차적으로 2018년, 19년, 20년, 21년 물론 25년까지 목표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과연 얼마의 돈을 투입해서 우리가 유수율 1%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를 그 투입하느냐 이게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2016년도에 보면 유수율이 90.1%입니다. 근데 도리어 또 떨어졌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기인을 하는 건지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관로를 정비하지 않으면 유수율이 계속 떨어지겠죠. 예, 그거는 그래서 그 유수율 떨어지는 부분을 현행 유지하는 거는 투자한 금액만큼 투자되면은 현행을 유지하는데 좀 더 유수율을 갖다 90% 이상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로 교체 금액 지불 공사를 갖다가 관로 공사를 현재보다도 좀 더 많이 하면은 90% 이상 올라가고 또 그 부분을 조금 다운시키면은 90%부터 내려가고 이런 공사의 그 노후관 교체 실적에 따라서 달라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목표치가 91%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100%가 합리적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무수율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죠? 결국은 이제 누수율을 얼마나 줄여가느냐인데 1,000억을 들여가지고 1% 올리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 과연 1%를 낮추기 위해서 돈을 수백억을 투자하는 게 맞냐? 아니면 1% 정도의 물값을 세더라도 관로에 들어가는 투입비를 줄여가지고 요금을 그대로 현행을 유지하는 게 좋으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상호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잘 맞춰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목표치가 저는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여기에 목표치가 있는데 여기에는 금액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1년도에 우리가 유수율이 88.1%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목표를 89.1% 1% 올리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였는지 그렇게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또 다른 분들이 봤을 때 평가하기에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목표치만 주어지고 비용 투입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사연댐 수문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하게 이제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문제인데 맑은 물 공급이라는 어떤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부분이 의문스러운 게 그러면 남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회화강댐 물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남구 지역은 회화강에서 취수한 걸 다 드시든지 아니면 부족하면 우리가 낙동강 원수를 먹지 않습니까? 네. 이건 맑은 물이라는 게 그러면 사연댐에서 지금 우리가 우문댐 물을 가져오면 사연댐 물을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남구 주민은 맑은 물을 못 먹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네. 맑은 물이 있고 맑지 않은 물이 있는 것처럼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네. 결국은 어떤 물이든 들어오면 고도 정수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물을 먹는데 네. 물론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원수가 좀 더 질이 낮으면 정수 비용이 더 들겠지요. 네. 자꾸 이렇게 맑은 물과 맑지 않는 물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면 남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면 지금까지 더러운 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네. 그 부족 원수를 그러니까 부족 원수를 가져온다. 어디서 그렇게. 가져오냐는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자꾸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네. 우문댐에서 그 수십 킬로를 관로를 끌고 와가지고 국비 뭐 2천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우리가 갈수기 때 5% 10% 이용하는 게 과연 이게 합리적이냐?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딱 들여놓고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이제 수돗물이 제때 공급되고 안 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 거냐는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방구대 안각크를 어떻게 유지 관리할 거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저는 정말 답답해요 이 부분이.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음에 언론 브리핑을 하든 했을 때는 맑은 물이라서 다른 데서 오는 물이 그냥 바로 우리 직수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장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감 준비하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하나 간단한 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울주군에 지금 현재 이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서 현황하고 추진 계획돼 있는데 네. 언제 해결하실 겁니까? 요 해결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그동안에 이제 울주군에 있는 거는 마을 상수도라 해가지고 울주군 군수님의 그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울주군의 군수님의 관할 구역인 부분을 시 상수도가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금 그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지난 자, 본부장님, 네. 그 말씀하신 것부터 좀 어폐가 있는 게요. 네. 군민 따로 있고 시민 따로 있습니까? 그렇진 않은데 그렇게 그런데 왜 해결합니까? 시설이 이게 그렇게 우리가 설치돼 있어요. 2018년도부터 와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네. 현황에 대해서 지금 하나 개선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4년 동안 그 부분은 보십시오. 상수도 미공급 지역 현황이라고 돼 있는 조차도 네. 실제 제대로 조사가 안 돼 있잖아요. 여기 있는 빠져 있는 마을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그 47개 마을 상수도 남아 있습니다. 자, 페이지 자료에 있는데 179페이지하고 네. 180페이지 이거 자료 네.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네. 예? 울주 사업소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외에 마을이 몇 개 마을이 더 있는지. 현황조차도 지금 실태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거 가지고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여기는 의원님 마을 상수도와 마을 상수도 아닌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기준에 서고 있는 그 지하수를 이용하고 네. 마을 한 부분이 물은 제일 기본이잖아요. 네. 우리 시민한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 상수도 서고 있는 부분이 예.
지금 다 지금 중급속이나 다른 오염 물질들이 계속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저희 상수도를 격려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주 부군수님도 만나고 그다음에 뭐 윤준호 의원님도 저희들 와서 저희들 같이 항의하고 아니 그다음에 상수도는 하고 울산시의 있는데 역할입니다. 울산시에 왜 자꾸 울주군에다가 얘기를 합니까? 왜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울주군하고 저희들이 공동을 해가지고 350억을 들여서 152개 마을에 상수도를 지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울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울주군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네네. 하는 거는 네. 울주군에서 우리 시에 또 울주군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 그 네네.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 하는 거지. 예. 그게 당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울산시가 하고 네. 울주군에서 협조를 하는 거지. 네. 왜 그게 우선이 되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불행한 지금 뭐 네. 네. 내년도 당초에도 울주 사업소에 예산 다 빠지지 않습니까? 상수도 공급에서. 네. 예? 그거 누구의 의지입니까? 본부장님의 의지입니까? 시장님의 의지입니까? 지금 현재 그 울주군의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울주군에 가서 5대5로 하면은 왜 저희들이 5대5를 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남구, 중구, 동구, 북구는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까지. 저희들이 2035년 수도정비 기본계획으로 해가지고 2035년까지 재정 여건에 맞게 47개소를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지. 자, 요구자료 네. 133페이지에 네. 대하댐 주변 지역 주민지원 사업해서 네. 예? 이 상수도 지원 사업 해가지고 상수도 공급하고 도시가스 공급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목적이 맞습니까? 마을 경로당에 리모델링하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대하댐 상류 지역에 의해서 웅촌면이 예? 거의 90%를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네네. 왜 이 불악의 이런 상수도 공급 급수공사에 이 돈을 가지고 네. 급수공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요 사업비 그리고 해안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도 상수도 인입공사로만 하도록 요번에 다시 울주군하고 협의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왜 그 상수도 인입공사를 하냐 말입니다. 그거는 피해보는 주변 지역의 주민들한테 지원 사업을 해야지. 예. 그거는 상수도 공급은 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또 1원이라도 모아가지고 그쪽으로 상수도를 공급하자 이 말입니다. 아니 그거는 시가 해야 될 역할을 왜 그 돈을 피해보는 주민들 다른 지원 사업을 해야지 왜 그걸 갖고 상수도 합니까? 경로당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울주군에서도 충분히 그런 자, 이것도 중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요. 네. 읍면 조정하십시오. 비율. 어떤 비율을 읍면 비율 조정하시라고 비용에 대해서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4개 읍면에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온양, 온산, 웅풍, 청량에 서고 있는데 이거 다 제 지역구인데 이거 제가 관계 없더라도 네.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울산시가 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웅촌면의 주민들한테 피해 본 거. 그러면 해안댐으로 인해서 울산시가 그만큼 이득을 봤으면은 네. 예? 하나 더 지원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네. 뭐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예? 그게 맞냐 말입니다. 최소한도로 형평성만 보더라도 왜 자꾸 울주군이어야 됩니까? 예? 우리 울주군이 광역시가 97년도에 광역시 되면서 울주군에 광역시 편입 안 되고 경상남도 울주군이었으면은 지금 벌써 한 30만, 40만 도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지금 상수도 울산시가 지난 20년 동안 물 하나 공급 안 해주고 뭘 하냐 말입니다. 울주군에 주민들한테. 그 물을 공급한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거기는 시 상수도가 있고 마을 상수도가 있고 시스템이 달리 그러니까 마을 상수도가 네. 지금 지난 환경 오염이나 이런 네. 여건이 변하면서 네. 지금 당장 1, 2년 만에 온 게 아니고 이미 5년, 6년, 10년 전부터 마을 상수도의 오염으로 해서 각종 폐공을 계속 시키고 있고 네. 지금 여러 과정을 지금 지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우리 울산시가 상수도 공급을 해서 반영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요 의회는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를 지금 심의하는 의회지 않습니까?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적자가 나가지고 올해도 더 적자고 또 내년에도 적자고 저희들이 그 적자 때문에 그러면 울주군에 이 사람들은 물도 하나 깨끗한 물 하나 못 먹고 피해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물 사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 요금 현실화를 해서 물이 하나 없어가지고 네. 수자원공사에다가 K워터 딸랑 맨디트 신청해가지고 물병 받아가지고 집에 들고 가야 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돈이 있어야 지출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돈을 갖다가 돈은 어디서기 나름이죠. 네, 그 2022년도 예산 보십시오. 예산안 오늘 자주 왔던데 아침에 대충 보고 왔는데도 네. 예? 예산은 돈이 없다가 아니고 예산은 어디에 썼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주군의 예산이 1조가 지금 1조 원대 예산인데 울주군의 예산 1조라고 자꾸 네. 얘기하시는데 네. 1조 안 되고요. 네. 예? 9천억이고 예, 당초는 그리고 당초는 그렇고 네. 울주군에 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많은 게 아닙니다. 네. 전국의 각 시도를 있고 군을 보십시오. 저 봉화에 몇만 안 되는 저 군도요. 예? 예산이 7천억입니다. 경북의 예천 가면요. 네. 예? 그런데 울주군이 9천억이 많다고요. 그동안 우리가 울산시가 잘못되어 온 거 아닙니까? 기존 22만 정도 되면요. 영국 울산 인근의 도시 가보십시오. 1조가 다 기본적으로 넘습니다. 경주 지금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이. 그래서 그 부분은 중요. 저희들이 그 중에서 그러니까 자꾸 그런 논리로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울주군에서 왜 울주군이 자꾸 30억만 돈이 많다고 하냐 말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올 그 중요한 게 아니고 30억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시 재정이 지금 아주 열악한 상황이니 울주군에 아니 하겠다. 지난 동안 20년 동안 돈 많을 때는 뭐 했냐 말입니다. 그러면은 돈 펑펑 쓰고 온갖 거 다 하고 할 때는 뭐 했냐 말입니다. 이때까지. 그 관점이 그거는 마을 상수도에서 울주군에서 관리해온 지역이기 때문에 시 상수도하고 상수도에 시스템이 대해서 계속 다릅니다. 공급을 예. 요청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제 와서 돈이 없고 네. 돈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네. 울주군에 돈이 많으니까 자꾸 그런 관점을 네.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네, 네. 지금 해안댐 상류에 지난 앞에도 회의 때 얘기했지만 해안댐 상류에 양산 웅촌 그 마을들 그다음에 앞에 공단으로 해서 나오는 오수들 이야기하셨다니까 현장 가보셨습니까? 현장 안 가보시잖아요. 오수가 유입돼서 해안댐으로 똥물이 펄펄 넘쳐가지고 해안댐으로 그대로 우리가 먹는 식수에 들어오고 있는데 예? 그 현장 한번 가보셨냐 말입니다. 그건 하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네. 우리 물을 공급하는 회야의 문제잖아요. 지금 영상 하나 틀어드릴까요? 점심 식사 못하게. 제가 그 부분은 하수관리과에 저희들이 관로를 갖다가 강 밖으로 빼내라고 저희들이 특별히 해놨습니다. 조치를 해놨습니다. 예. 예, 당초에 예. 네. 네. 네, 네, 네. 예, 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본부장님, 방금 서영 의원하고 그 답변 과정에 나는 상수도 본부장님이 좀 시각을 좀 바꿔야 되는 상황 한 게 있습니다. 울주군이 돈이 아무 많다 해도 기본적으로 수도를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거죠. 울산시가 책임져야 되는 건 맞죠? 울산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2035년도까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현재 재정 상황에 맞게 마을을 남은 그 사업 지금 시가 돈이 네. 부족해가지고 기체를 제가 다 해가 어디였습니까? 네. 가장 기본적인 데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수는 왜 기체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게 그게 뭐예요? 물하고 질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 국가가 해야 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지금 계획에 해가지고 늦게 미치는 게 있습니까? 환경 여건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럴 일인데 그걸 왜 안 해준다고 지금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그거는 시각이 맞지. 그거는 상수도 본부장으로서 해서 될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수질 연구소에서 지금 원수 수질 변화에 대응하는 고도 처리 운영에 관한 연구 기반과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거?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고도정수 처리를 저도 상수도에 직접 현장에 근무를 했고 지금 본부장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울산에 있는 그 고도정수 처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세계 이 최고 부분이 수준 같으면 그럼 그렇기 때문에 수질이 상담형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연구 네. 기반 구축돼 있고 연구 결과가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 연구사들이 매일 지금 붙어가지고 원정수부터 다 관리하고 그 정수 공정에도 연구사가 1명 들어와 있고 현재 지금 그 운영 인력들이 5년에서 10년 이상 된 그런 고급 인력들이 붙어가지고 정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맑은 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수를 더 나은 제가 물이 있다고, 지금 예. 그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정수 기술자 중에 네네. 그죠? 네네. 몇 년간 그 장소에 전문가로 지정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문가로 지정받아가 그런 제도가 있으면은 저희 전문가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나요? 전문가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부서에 네. 한 번에 아. 전문가를 지정받아 가지고 근무한 사람이 예.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4명을 신청했습니다. 전문가를 지정받았냐고 전문가로. 지금 현재는 없고 그게 장단점이 있는 그 제도 이 이름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네. 그동안 소홀히 왔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전문가 지정받아 가지고 전문가 승진과 거기에서 평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왔잖아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건이 된다면 가장 이런데 전문가를 지정받아 가지고 오랫동안 장기 근무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상수도를 물을 수질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이까지 안 해왔잖아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지고 시민들한테 안심하게 이 물 못 드십시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유충 사건이 있어가지고 거의 외부에다가 창문 들었다 개가 했는데 네. 시민들은 그걸 전적으로 다 믿지가 않습니다. 네. 연구 결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구 기반과 연구 결과가 축적된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매일 시간적으로 저거 하는 그 검사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왜? 연구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겁니다. 장비도 그렇게 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아니고요. 또, 자,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 활성탄 있죠. 요거는 BAC 방치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체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활성탄의 흡착 능력 검증과 역색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위탁했는 거 닦고 들어가는 그냥 쓰고 있는데 그걸 100%로 완벽하게 비어 있는지 안 있는지 한 번도 검증한 적이 있습니까? 검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천상중사업소인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인천 사건하고 울산 사건 때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잠깐 오해가 있은 것 같는데 인천에는 원래는 그 고도 정치를 하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활성탄만 먼저 해서 고도성 오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과지에서 나온 물이 오존을 거쳐가지고 활성탄 흡착기로 가야 되는데 인천에서는 이 활성탄 오존을 안 거친 상태에서 활성탄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증이 발생된 것이고 천수장 사업소장님. 예, 인천에서 그런 잘못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저는 해야에서 잠시 오존 처리만 하는 거는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제가 쓰는 상식은 오존 처리 일반 정수 처리입니다. 그거는 모든 수돗물 공정에는 다 들어가는 첫째 들어가는 공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냄새와 용전 잔중 하기 위해서는 처리를 하고 난 뒤라야 오존 처리 흡성 활성탄 넘어갑니다. 예. 그런데 인천에서는 가다 여기 오존 처리 없이 그때는 오존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활성탄에서 활성탄 흡착제만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3일이 안 된 상태에서 활성탄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유충이 나가지고 가정까지 간 사례가 되고 울산에서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활성탄 흡착제에서 전부 오존을 거치면서 3일 된 상태에서 사체가 나왔을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도 충분하게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인력이 없으면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고 전문가 지정을 받아가지고 양성하고 그 직원이 거기서 승진해서 사무관 석양까지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그런 걸 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루 시에 제가 적으려고 했지만은 보직 예고제를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전문가 지정을 요구했지만은 인사 운영상 탄력성을 죽이게 안 한다 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데, 상수도 본부 같은데 특히 상수도 본부라든지 오수처리장 같은 데는 전문가의 지정이 필요해요. 그 공정을 최적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 누구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를 길러지지 않고 있어요. 인사명령에 의하면 2년 3년 되면 다시 돌리빼기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술이 축적이 안 되고 있고, 거기에 연구수 수질 관리하는 이런 분들도 다 돌아가고 계속 끊임없이 이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 문제가 의원님 발생되는 겁니다. 예, 그 전문가 그걸 지금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바꾸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도까지 해주고 할 수 있는 장비 다 갖춰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말 충분하고, 저는 전 단계에서 정수장에서 지금 현재 기술력도 없고 아무리 제대로 정수하는 부분 좀 불안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 현재 활성탄 하는 데 나가 BAC나 GAC 같은 경우는 활성탄 교체 주기가 6개월마다 하는 경우가 있고 1년에 3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도 대부분 다 6개월 하고 있는 걸 알고 두 개 있습니다. 정수장에서도 지금 1년에서 3년 사이에는 계속 그 활성탄 흡착능 자체를 계속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수장에서 하고 있고 수질연구소에 보내가지고 그 기술력을 다 가지고 지금 계속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뭐 불안하든가 안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의원님께 말씀하신 거는 이러한 어떤 노하우된 과정에서 어떤 정수장이라든가 수질검사소에서 오랫동안 그 연구하고 근무한 사람이, 그런 경험치를 가진 사람이 좀 더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또 깊이 가가지고 좀 정말 또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장기를 근무하고 거기서 그 남대로 또 숙련했을 때, 그런 사람이 어떤 그 조직에 있을 때는 정말 더 좋은 어떤 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어떤 말씀하시는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울산에 그건 충분히 했는데, 그 전에 정수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울산시가 전국에서 그런 남대로 뭐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말 정부 최고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여러분들이 노고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대안을 찾아가지고 그걸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깨끗하고 품질 좋은 물을 먹고 싶어요. 음용률이 16%도 안 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떠마실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면 작년같이 이렇게 유충 사건 터지지 않아야 돼요. 인천에서 빨따고 나오는 이런 게 안 나와야 됩니다. 수돗물에 냄새가 안 나오고 내 가정에 내려오는 게 있죠, 그죠? 그렇기 위해서는 수질 관리에, 품질의 관리에, 만전계약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그 부서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 힘만 해도 충분하게 자구가 대구받고 승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지정하고 전문가를 둬야 됩니다. 없으면 채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 수돗물을 관리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단순하게 있는 걸 인정하고 새로운 걸 방법을 바꾸자 하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있는 형태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니까. 예, 제가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네, 의원님. 예. 지금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울주군의 수돗물이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울산시가 97년에 광역시가 되면서 그전 모든 걸 다 해결해 제일 우선해야 되는 게 물 문제일 건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고민해가 예산이 투입되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 같이 해줄게요. 그런 거 같이 해결합시다. 해결을 해야지 감축하고 듣는 게 아닌 문제가 아닙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손정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홍원 우리 경영부장님. 예. 예, 우리 저 행정 사무감사자로 예. 60페이지. 예, 160페이지. 예. 예, 그 수의계약 그 현황을 보면은 수의계약은 한 2천만 원까지 수의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 현황을 보면은 다 2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그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예, 예. 여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익 계약이 2천만 원 이상은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수익계약 1인 수익계약은 2천만 원 이하입니다.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견적 입찰 2인 이상의 견적을 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계약 1인 받을 수 있는 것은 공사는 2천만 원 이하고 용역 물품은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그 수익계약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 수익계약 1인 수익계약을 할 수 있고 나머지 그 이상 넘어가는 금액들은 사실상 수익계약이라는 용어를 쓰지만은 2인 견적 수익계약으로 거의 뭐 이거는 그 입찰 그 계약하고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저기 네. 추가해서 급수부장입니다. 추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면 거의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계약 금액이 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기업은 2천만 원까지인데요. 그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은 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 금액이 2천만 원 넘는 이유가 다 그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그런 기업에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다. 그 일반 그 수익계약은 2천만 원 이하고 네. 또한 그 특수한 관계에 있는 그 기업 대표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대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5천만 원 예. 이하로 수익계약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또 아닌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옆 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뭐 2천만 원 이상 넘는 수익계약 이상 넘는 그런 계약건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이 건에 대해서 왜 이런 그 수익계약 범위를 벗어난 그런 업체들이 이래 나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예, 시설관리부장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관리부에 보면 1억이 넘는 그 수익계약 현황이 있는데, 요거는 우수 조달 공동 그 상표에서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물품의 능력은 2.1억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수익계약은 2천만 원,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은 5천만 원, 그다음에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물품 용역은 우수 조달 공동 상표의 물품은 2.1억까지 수익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돼서 저희들이 수익계약을 한 겁니다. 법적 근거는 아무 이상 없다 이거죠? 예, 법에 조달 등록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요즘 보면은 뭐 또 물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상수도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그 업체들을 우리 또 상수도 사업본부에 지역에 그 상수도에 관련된 사업 업체들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상수도에 등록된 게 아니고 조달청에 다 조달청에 다 등록된 등록이 되어 우수 있습니다. 등록 상표로 네. 되어 있는 그 물품은 조달법에 의해서 2.1억까지 수익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어려운 저 시국에 우리 지역에 이래 상수도 관련된 그런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수익계약 할 때 이분들 특히 또 이런 분들이 또 사회 이런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챙겨 봐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거는 경영부장이 뭐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우리 자료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약간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방금 우리 시설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법적으로 근거가 있게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 뭐 또 우수 조달 공동 상표를 가진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례적인 그런 수익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의원님이 지금 방금 우려하신 그 내용 저희들도 철저히 그렇게 챙기면서 그렇게 계약을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한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수돗물에 대한 경쟁력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돗물 경쟁력이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한 경쟁력이 있고, 또 이게 정수 품질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보더라도 최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봤을 때 울산 역시 그 기준에 충족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게 우리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런 욕구나 이런 게 또 다른 분들보다는 강한 성향이 있어서 더 열심히 좀 해주십사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자원이 충분하게 예산이든 인력이든 충분히 주어주면 다 하면 좋죠. 근데 과연 그게 정답인가? 아까 제가 유수율 부분을 유수율 1%를 올리기 위해서 1,000억을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 지금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99%입니다. 그러면 99%를 100% 맞는 게 100%를 만드는 게 정답이냐? 그거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효율과 효과 측면을 한번 따져보면 그 자원을 다른 쪽으로 해서 다른 쪽의 어떤 효율성을 더 끌어올리는 데 투입하는 게 국가 전체 차원이나 지역 전체 차원에서 저는 효율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상수도사본부에서도 본인들이 해야 되는 핵심 역량이랄까 핵심 목표를 정확하게 저는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어떤 민원도 받아들여 줘야 되고, 또 상수도 사업본부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도 또 견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에러를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상수도 사업본부에 보면 인력이 많이 삭감이 줄었습니다. 인력이 많이 줄었고, 그래서 1인당 업무 로드가 많이 저희가 작년에 저희 환복위에서 아마 회화 정수장을 간 적이 있는데요. 고도 처리 시설하고 그걸 다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라는 관망 관리 ICT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족한 부분을 물론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게 있습니다. ICT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부터 취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나오는 거를 과거에 사람이 일일이 계기를 보고 현장에 가서 하려면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장비를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현대자동차하고 협약을 한번 해서 그거를 한번 우리 여기 한번 투입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현대자동차는 뭐 효과를 보는 거고요. 또 적용을 다양한 사람 측면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이게 24시간 사실은 계기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기계를 대처하고, 또 최근에는 메타버스라 그래서 관망 같은 것들을 일일이 사실은 현장에 가서 보는 것보다는 이게 가상현실로 그냥 띄워놓고 바로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 사업본부가 뭐 여러 영역에서 쥐어짜서 더 효율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좀 ICT를 과감하게 좀 받아들여가지고 인력이 부족한 만큼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끔 거기에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력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시범사업이라도 좋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시간 되시면 저희 상수도 본부에 있는 상실
네, 한번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IT가 와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네. 가보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그 스팟인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네. 어떤 그 현장에서 계기 측정하는 거 네. 그거를 좀 적용하면 인력의 로드나 이런 게 좀 줄지 않을까 싶어서 네. 예, 제안을 드립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 장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 의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 간단하게 처음에 이야기한다고 하다가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 일단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 해화댐 상류 하수종말 처리장 주변으로 해서 제가 지난 7월달에 갔다 오고요, 8월달 갔다 오고 9월달 갔다 오는데 그리고 이제 이 행감 전에 가지고 또 갔다 왔는데 아직 그대로거든요. 네. 그 오죽했으면 내가 그거 보고 물 떠올까 싶었습니다. 떠와서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 싶으려고. 영상은 있는데 영상은 안 보여드릴 테니 나중에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영상 네. 보시고요. 네. 예? 그게 어차피 다 우리 상수도의 부담이잖아요. 네. 당장 하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하수는 또 자기들이 뭐 다 걸러서 보낸다 하는데 실제 안 그래요. 종말 처리장이 있고요. 중간에 하천이 쭉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천이 연결인데 종말 처리장까지 가는 하천에서는 물이 말라서 물이 안 흘러요. 물이 안 흐르고 관로가 다 들어가면 가는데 가서 그 안에서 정화를 좀 해주고 다시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하고 그냥 종말 처리장 바로 옆에 거기서 다 올라옵니다. 물이 계속 쭉 흐른다면 이해를 하죠. 네. 예. 네. 그죠?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시고 네. 그 울주군의 주민들은 아까도 손장 의원님도 말씀 주신 물은 최소한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서로 지자체하고 어떻게 하느냐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우리 시하고 군하고 할 역할이고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혹시 이게 무슨 뭔지 보이십니까? 영화 봉이 김선달 네. 잡입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애서 사람만 바뀌어서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방선달. 네. 김선달이 아니고 K-워터에서 선전하는 네, K-워터. 네. 예? 워터 방선달 해가지고 네. 선전하는데 네. 자 2020년도에 수자원공사의 재무제표를 보니까요. 단기 영업이익이 5,490억입니다. 기타 수익이 450억이고요. 자, 그리고 본부장님 혹시 울산에 지금 물이용 분담금을 얼마나 지금 납부를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네. 톤당 170원입니다. 전체 금액이요. 그게 원수대가 233.7원이고요. 무료용 부담금이 170원, 403.7원입니다. 아니 전체 금액. 아, 금액은 얼마 정도? 전체 제 무료용 부담금이 연간으로 작년 2020년 같은 경우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울산광역시 자료고 낙동강 네.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자료고요. 네. 2018년도 기준으로 약 73억입니다. 73억. 네. 남억인데 맞습니다. 예. 현재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납부되는 공업용수 부분에서 433억을 총액으로 계산하면 17.8% 차지하고 있고요. 상수도하고 공업용수를 고려한다면 전체 진수액이 20%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타 시도보다 우리가 높아요. 그런데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막대한 5,49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남기면서도 현재 뭘 하고 있느냐? 예? 수질 개선에 대해서 하나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울산시가 한번 항의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요구조차도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요구조차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지자체는 지금 이제 일부 물이용 부담금을 못 내겠다 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울산시는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당장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제가 몇 번을 상수도 본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물 이용 부담금이라는 게 자체가 원래 2005년도부터 한시적으로 출발해서 기금으로 출발해서 시작한 건데 지금은 수장공사가 당연하게 평생 영구적으로 받는 세금인 것처럼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걸 또 안 낼 수도 없도록 수도 요금하고 함께 고지해가지고 징수율도 100%가 입니다. 우리 상수도 시민들한테 받는 상수도 저 징수율도 100% 안 되잖아요. 자, 이 저 물 이용 분담금에 대한 문제점 하면 거론을 하셔야 되고요. 왜 문제가 되는지 취지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 물 이용 부담금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관리 주체도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지자체가 지방 정부가 하도록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죠? 중앙정부 저 K워터나 이런 중앙정부에서조차도 뭐라고 돼 있냐면은 물에 대한 거는 잠깐만요. 물 인권이라고 돼 있습니다. 물 인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공급은 국가라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국가. 수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장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저도 공연스레 제 고집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좀 미안한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은 수질과 관련된 문제는 나올 때마다 우리 음용률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솔직히. 아마 몇 년 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그때 발표했는데 3%인가 아마 그랬던 것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계획이 틀리지 않는 것 같으면 부산시 낙동강물을 거의 90% 가까이 더 이상 먹고 있는 부산시가 그때 7점 몇 프로였어요. 7.9%인가 7.5 하여튼 그 정도였는 걸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울산은 겨우 3% 정도를 넘는 그 정도였어요. 맞습니까? 운용률이. 수돗물 음용률. 요번에 음용률은 최근에 그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50% 정도가 수돗물을 먹는다. 직접 마시는 거 맞는가요? 예. 그렇게 국가에서 발표를 했고 우리 시도가 정부에 아니, 국가에서 음용률이라는 게 수돗물 음용률이 50%로 나왔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네. 직접 마시는 거 맞는가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7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들이 음용률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래 다행인데. 네네. 내가 기억하는 건 2016년인가 그때 그 통진당 그때 진보신당이죠. 그때 그분이 발표하신 그 자료에냐면 3%인가 그래서요. 3점 몇 프로. 지금 그래서 지금 갑자기만 올렸다 하면 여러분 경축할 일입니다. 저도 집에서 물은 직접 안 마시고 솔직히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물을 끓여 마십니다. 아직도 여전히. 왜 그럴까요? 유충이라든지 이물질 발생, 탁도 문제, 냄새, 또 몇 년 전에 또 일어났던 우리가 보상까지 해줬던 남부의 그 황토색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물과 관련돼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왜 돈이 먹는 물과 수도요금 별도로 지불하고 왜 또 이렇게 먹겠어요? 그 수돗물을 갖다가 정수해 주면 여러분이 고맙게 정수해 주물을 그걸 다 하수도 변기용으로 다 쓰고 있는 이 작태를 고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좀 품질을 더 높여야 되고 최소한도 먹는 물을 크면 수돗물 갖고 이런 인식이 될 정도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부탁 꼭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수도 지금 요금률이 현시가 몇 프로 정도 도착돼 있습니까? 현실화율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20.3% 정도. 현실화율 83점. 83점. 그럼 아직 여전히 한
한 17% 정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네, 그죠? 예, 83.26%, 83.3% 정도 돼요. 84%. 예. 자, 그러면 16% 정도 아직은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데 100% 가면 우리 주민들이 부담이 느낄 거고, 문제는 여러분 수도가 지금 적자를 지금 몇 년째 내고 있는데 이걸 어떠한 있더라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몇 년째 적자입니까? 2012년도 마지막 조정했습니다. 12년부터 끊임없이 적자 나왔다. 그러면 그 나머지 적자가 아니고 요금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2년도 예, 2012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인상을. 네. 하수도 이런 요금을 작년경과 조정했다고 지난번 안 하수가에서-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네. 그럼 하수가가 그 위증을 했는가요? 지난주 어제 며칠 전에 했는데 자기들 요금을 현수라이를 반영시켰다고 분명히 그때 말했는데 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 저 급수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수관리과는 지금 저 단계별로 계속 지금 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하수가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를 네.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상수에 연동돼 있다 아닙니까? 같이 나가잖아요. 같이 안 나옵니까? 요금을 함께 수탁을 해서 둘이 아니 고지서에 같이 안 붙어 있습니까? 같이 나옵니다. 같이 그렇죠? 우리가 상수도 요금에 예, 예. 저희들이 위탁 받아서 받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도 같이 나오죠. 같이 예, 나오고 같이 그러게 들어옵니다. 나가고 있죠, 그죠? 예. 지금 하수도도 그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현실을 조금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도 12년 같으면 지금 너무 많이 길었어요. 10년 가까이 지금 요금을 안 올리는 건데 이 자치단체장은 자기 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올리려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나중에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의원님도 알고 계시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그 내용인데 문제점도 무엇인지 방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시기를 조율하고 사전부터 이제 이 우리 현실화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인상을 위한 용역도 하고 지금 재정이 상수도 특별하게 이 재정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습니다. 3년 뒤에는 거의 지금 상상 이상의 그런 채무를 안아야 되는, 나중에 또 아시게 되겠지만 그런 재정 악화 상태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우리 서영 의원님께서도 또 요구도 많이 하셨고 해서 어제 오늘 언론에서도 났지만은 인상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 3년에 걸쳐서 거의 100% 현실화율 올리는 걸로. 이게 단계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아시다시피 방금 우리 하셨듯이 또 시민들의 그 부담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론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그래 지금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인상 계획은 확실히 있습니다. 예. 그 요금을 적절하게 완만하게 이렇게 바꿔가야 울주군 문제도 해결하고, 그죠? 미수용과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노후 관로에 대한 그 교체도 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수도에 대한 그 노후 관로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 최종 수용가들이 마치 거북해하는 부분을 유충의 냄새, 거기서 나오는 그 가장 많다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요금은 어쩔 수 없이 현실화 좀 해가야 됩니다. 그걸 설득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런 문제를 있기 때문에 요금을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 지금 울산시가 코로나 인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이렇게 일반에게서 이렇게 충당해 줄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요금은 좀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완만하게 계획대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예. 예. 손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세국 우리 시설 관리부장님. 예. 지금 업무 보고서 22페이지 블록 시스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예, 블록 시스템 우리 특히 도심진 중구 남구 쪽에 많이 이 사업이 집중돼 있는데 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블록 시스템은 우리 이제 배수 관망이 되게 이제 해야하고 천상에서 나온 배수 관망이 많은데 그거를 대블록을 2개를 하고 배수지를 해가 중블록 27개 그리고 123개의 소블록으로 나눠서 이게 평상시에서는 이제 수압이나 수질 관리를 조닝화해서 관리를 하고요. 이제 누수시에는 누수 면적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 물을 공급을 별도로 주머니화, 패키 조닝화해서 공급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 우리 이제 블록이라 하는 건 뭐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우리 보면은 도로 같은데 보면은 제수변이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수도관 그 위에다가 밸브 역할을 해주는 거, 예? 예. 그런 것들을 뭐 블록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겨. 그거 또 그 틀리나? 개념은 아니고 그 틀리나? 예, 그러니까 우리 배수지가 28개가 있는데 그 배수지를 중심으로 그 이제 서로 물이 고립돼서 한 고 배수지 27개 우리 중블록인데 거기에서는 그 사이에 물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고립화시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블록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 전체에 123개의 블록이 다 정해져 있고 그 블록을 왜 하냐면 누수가 누수를 이제 발생될 때 전체를 다 닫을 수 없으니까 누수 면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소블록만 잠글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전체 누수율을 체크할 때 각각 소블록별로 어디에서 이제 누수가 되는지 체크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립화된 123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수 관로를 관로 거리를 최소화시키 가지고 만약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예. 그럼 이 시스템이 이 상수 관로가 길게 늘어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누수가 발생하면은 그 주민들 시민들 수도물 공급받기가 좀 이래 뭐 피해를 보는 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예, 신정동에 만약 물이 터지면 작은 블록만 물을 딱 잠그면 단수 지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123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별개로 움직이는 블록이 있습니다. 제수변하고는 틀리네, 그죠? 예, 제수변은 물이 가는 데는 다 제수변이 있고 그거 말고 별도로 이제 고립화된 물이 이제 그 블록 안에서만 돌도록 고립화돼서 급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블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일반 주민들 누수가 그 지역에 발생했을 때 그 공급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봐지는 거죠. 예. 아무튼 뭐 이 사업도 뭐 추진 사항은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원래 사업은 예, 계속대로 우리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뭐 전체 이제 123개 중에 40 몇 개 블록이 지금 이제 고립화돼 이제 옛날부터 이제 관이되어 있기 때문에 고립화가 되어야 되는데 100% 고립화가 되지 않아서 옆으로 물이 흘러가는 구역이 있거든요. 그 구역을 저희들이 찾아서 계속 완전히 이제 고립화시키고 노후화된 것도 지금 새로 이제 부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없던 지역이 이제 그 급수가 들어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다시 블록을 새로 정립하고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처럼 이 블록화는 누수율하고는 직접 관계없이 이제 배관공사이긴 하지만 아까 같은 이제 물을 평상시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수를 빨리 잡는 이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누수율하고는 되게 그럴 직접적인 관계 경제성을 따질 수는 없는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최종 종국의 목적은 누수율을 높이는 목적이지만 뭐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아무튼 뭐 이 시민들 알겠습니다. 예, 한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우 부위원장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물리용 부담금 관련해서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 사연댐 수위를 그 방구대 안각화 보존을 위해서 48m로 평상시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회화댐에서 회화댐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부족한 그 수량만큼 우리가 그 낙동강 물을 공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부담금은 사실 울산이 부담하기에는 그 부당하다라고 몇 번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뭐 김선미 의원도 언급을 했고 백운철 의원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과거에 행정부시장을 계셨던 분들도 거기에서 공감을 하셨는데 이후에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게 환경부인가 문체부인지 모르겠지만 방구대 안각화를 위해서 어떤 국가기관에서 그러면 평상시 수위를 52m에서 56m에 걸치면 이게 안각화가 잠기게 되기 때문에 그 밑으로 좀 여유를 두고 48m 정도로 그냥 유지를 평상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좀 부당하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좀 찾아가지고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울산의 어떤 경감을 좀 요청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수돗물 관련해서 고도 정수 처리하는 부분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이게 수도꼭지를 통해서 가정집으로 다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옥내 관로가 노후화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을 품질 좋은 물을 공급을 하더라도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게 옥내 관로 부분은 사실은 개인이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동 그 주택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그 의무적으로 청소하는 부분이나 이런 걸 공지를 할 수 있겠지만 개인은 사실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알기로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노후화된 관로에 대한 세척이나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그 안수일 부의장님이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세척뿐만 아니고 관로도 좀 이렇게 개선해 줄 수 있는 그 조례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수돗물은 기본적인 어떤 그 권리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물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어렵긴 하지만 그 지원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2년 예산에 혹시 그 사업이 반영이 돼 있습니까? 네, 또 같이 전년과 같이 같은 비중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업 효과를 피드백을 들어보니 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네. 그래서 그 사업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에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추후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셔가지고 네. 좀 신속하고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꼭 조치를 꼭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의원 마무리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요구 자료에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2020년도 보면요, 사연댐 배수지 그 앞에 저 69페이지 보면 사연댐 하부 퇴적청으로 인한 수질 악화 대책 강구를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도 완료가 돼 있어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개선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완료돼 있고요. 그리고 회화댐 같은 경우에 수문 설치, 그러면 사연댐뿐만 아니라 회화댐의 수문 설치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쭉 울산시의 답변을 보면요, 설치하겠다고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아무런 행정 절차도 아직 하나도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현장 갔을 때 상수도본부에서 나와서 수문 설치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현장에 아무런 행정 절차가 밟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서 나중에 해서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급수구점, 시설관리구점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기존에 배수지를 우리 정설하고 쭉 그다음에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저 7대 의회 때 2016년도부터 2017년인가 이때 저 선진지 견학을 보면서 배수지의 그 물을 어떻게 잘 보관하고 운용할 건지에 대해서 뭐 현장도 다녀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했는데 이후 오면서 이제 한 예를 들면은 그 타일이 있어요. 타일 공장에 그 정부에서 인정하는 특허 제품, 수자원공사에서 인정하는 특허 제품이 쭉 하다가 이상하게 갑자기 집에서 쓰는 그냥 일반 타일로 변경을 천상하고 몇 군데 사용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속 보수 공사가 계속 유발되고 있고 그래 하는데도 다시 또 우리 배수지의 설계에는 또 그게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자꾸 하는데 예? 안 맞는 제품이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되고 있는 거는 문제지 않느냐 이거 해서 나중에 부장님하고 나중에 좀 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인상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산 원가도 낮춰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설문 질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서 생산 원가도 2019년도, 2020년도 가서 급등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뭔지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 물 이용금 이용 부담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 이용 부담금의 원 기본 추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정부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 지방 정부가 해야 될 법정 사업 계획에 수계관리 기금으로 투입해서 사용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거는 우리 울산시 행정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물환경 관리 계획도 중관리나 이제 그런 거는 환경청에서 하겠지만 작은 이제 소건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해야 된다니까 5년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으로 지금 2008년도부터 10년간 21건의 법정 계획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월 취지하고 기금 목적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그러면 개선이 되었냐? 개선이 전혀 없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공업용수를 최다 사용하는 울산에 울산 용수 수질 개선이 전무한데도 울산시는 아무런 수자원공사에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 예? 이 부분 좀 그 언급을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이제 울산만의 단독이 어렵다면은 지금 부울경이 같은 이제 목적이니까 부울경이 같이 공동 대응 하는 정책 협의체나 이런 구축도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연구 포럼이나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부당한 거를 자꾸 알리셔야 돼요. 네. 그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 수질에 대한 차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물 이용 부담금을 균등하게 이렇게 지금 징수를 하는데 수질이 차등을 줘서 연동제를 고려해 가지고 물 이용 부담금도 차등해야 된다. 네? 왜 우리가 나쁜 물을 받으면서 똑같은 돈을 그냥 그대로 줍니까? 지난 2001년도하고 2018년도의 수질격을 보면 지난 17년 동안 18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은 지표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물이용 부담금은 2002년도에 톤당 100원에서 2018년도에 톤당 170원을 77배를 증액해 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울산시는 그냥 돈 달라는 걸 그냥 그대로 줍니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는 연간 막대한 영업 이익을 가져가고 있고 일부에서 울산 어차피 다 울산 세고 아닙니까? 이걸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게 필요하다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리고 부담금에 대해서 부담 부분을 제가 건의안도 만들고 이렇게 좀 하자고 수자원공사에는 지난 당연부터 요청하고 전국 의회에서도 안건을 접수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수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정 추진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 중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 화요일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